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그 JP 모건, 그러니까 미국 금융업종 월가에서 뭐 맏형격인데, 저도 90년대 중반에 홍콩에서 이제 JP 모건에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JP를 종필, 김종필의 그 JP라고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KB국민이나 신한보다도 훨씬 그 존재감이 있는 월가의 은행, 그다음에 증권사도 같이 하는 초대형 금융업 지주사인데, 여기 실적을 통해서,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 경제를 한번 진단해 보자. 과연 경기 침체가 있는지.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이 실제 많이 틀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톱다운으로 경제만 보면서 그 버텀업으로 개별 기업, 금융업종을 안 보기에 많이 실수를 하는데, 우리는 이번 기회에 버텀업으로 미국의 가장 최대 금융회사를 통해서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각국에서 그 상당히 베테랑 투자가들이 그 경기를 진단할 때 은행 실적을 봅니다. 왜냐하면 JP모건 같은데, 국내 KB신한 같은 데는 다양한 고객을 다 갖고 있죠.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정부, 뭐 진짜 그 수출입 업계, 그냥 업종별로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은행의 여수신 상태, 연체율, 그다음에 경영진의 진단을 많이 보고, 심지어 옛날에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데이터가 믿기 어렵다고 할 때 외국 투자가들은 중국의 분기 성장은 경제 성장률을 보지 않고 전력 사용량, 한국으로 치면 캡코 같은 데죠. 그런데 실적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가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그 초대형 은행 세 군데, JP 모건, 웰스 파고, 시티 세 군데 실적이 아주 좋았고, 특히 JP 모건은 뭐 사상 초유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가 뭐 빅테크도 아닌데 1분기 순이익이 52% 급증했고, 원래 상당히 좋을 것을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대 마진이 벌어지면서 순이자 수익이 상당히 급증할 것을 예상했지만, 기존의 그 상당히 불리시한 전망치보다도 20% 높은 그런 아주 초유의 실적을 발표했고, 소매금융이 많은, 특히 모기지가 많은 웰스파고도 순이익이 32% 증가, 시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시티는 지금 구조조정 중이어서 실제 순이익은 7%밖에 증가를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재무 건전성이 돋보이는, 좀 더 그 자산이 건전화되는 그런 모습을 시티는 보였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이제 실적 발표가 우리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JP 모건은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가 이 시가총액이 400조 원이 넘는 회사가 8% 급등을 했어요. 진짜 없는 일이고, 실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까지 포함하면 9% 주가가 상승해서 지난 3월 초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일어나서 여기 이제 파란 박스 주가 차트를 보시면 과거 6개월 주가 차트인데,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을 한 이틀 사이에 완전히 거의 만회했다. 근데 우리가 길게 와서 6개월을 놓고 보면 JP 모건 주가가 한 21% 상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의 기본 비즈니스인 그 대출 비즈니스, 순이자 수입이 많이 상향 조정이 됐고, 한 10%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 주당 장부 가치, 우리가 금융주를 밸류에이션 할 때 ROE랑 PBR을 많이 비교하죠. 여기에 근간이 되는 주당 순자산 가치도 한 9%, 10%. 그러니까 주가의 한 9% 상승은 거의 주당 순자산 가치의 상승과, 그러니까 펀디멘털하게 충분히 설명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JP 모건은
약간 좀 하여간 독특한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90년대 중반에 홍콩에서 근무할 때 제 보스가 영국 분이셨는데 데이비드 힉맨이라고 그분은 이제 보우타이 여기 이제 넥타이를 항상 메고 다녔었고 골드만이 증권은 잘하지만 우리가 더 그 이상의 자존심이 있고 훨씬 더 그 고귀한 뭔가 독특한 존재다. 왜냐하면 실제 1907년에 그 경기 침체가 미국 대공황이 오는 그 시점에 그 니커보커라는 신탁 회사가 그 파산 위기에 몰리자 최근에 실리콘밸리 뱅크 비슷하게 런언더 뱅크 그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자 그 창업주인 존 피에트몬 모간이 은행장들을 다 모아서 우리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자 이제 그런 결의를 해서 그 당시에 위기를 넘겼는데 이번에도 우리 여기 보는 First Republic Bank라는 지역은행이 위기를 겪자 JP 모간을 중심으로 한 10여 개 은행들이 한 300억 달러, 한 40조 원 되는 돈을 이제 예금을 들어주면서 약간 그 우리 불안한 심리를 이제 잠재우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실제 미국의 연준이 있기 전에는 거의 JP 모건이 중앙은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뭔가 좀 다른 그 존재감이 있는 그런 JP 모건입니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금에 있어서는 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 금년 1분기에 한 340억 달러, 한 40조 원 이상 예금이 들어왔는데 1, 2월 달에는 약간 예금의 인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미국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들이 한 3, 4% 금리를 주니까 돈들이 글로 빠져나가는데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사태만 있어서 그 이후로 한 50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빅뱅크 안전한 은행으로 자금의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하다는 얘기고 신규 계좌 오프닝이 되게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 잔액이 2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GDP보다도 한 1.5배쯤 되나요?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미국의 총 은행 예금 잔액의 한 12, 3% 되는. 그러니까 결국 그 충당금은 보통 그 은행의 그 비상사태,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이제 부실채권이 많아지면 충당금이 많이 적립을 하는데 한 14억 달러로 상당히 많긴 하지만 경기 악화를 반영하는 그러한 정도이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경영진이 해줬고 제가 메릴 린치 요즘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수했던 메릴 린치가 2008년에 고먼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가 3대 미국의 투자은행이었는데 그 당시에 각각이 한 30배에서 35배 레버리지, 그러니까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이 배수가 한 30에서 35배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의 감독 당국의 규제가 되게 많아져서 최근에 보면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이 JP 모건 같은데 12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번에 지역은행이나 이런 간헐적인 일부 지역적인 그런 니치 플레이어들의 위기는 당분간 계속 되겠지만 큰 금융 시스템의 레버리지는 크지 않다. 그리고 제비 나이몬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용 경색, 크레딧 크런치라는 말을 쓰지 마라. 경기 침체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 실제 뭐 제이미 다이먼드가 작년에 뭐 허리케인이 온다 그래갖고 이제 겁을 많이 줬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조금 있지만 오히려 좀 꼬리를 내린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는 있지만 큰 심각한 문제는 없고 소비자가 가계가 상당히 건실하고 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난다. 특히 신용카드가 1분기에 소비가 작년 이맘때보다 한 13% 늘고 오토 파이낸스 그러니까 자동차 살 때 대출 받는 것도 한 10% 그래서 여전히 소비가 상당히 강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JP 모건이 다른 미국 은행들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미국 상장사들이 그렇죠. 되게 주주 친화적이어서 이번 1분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물론 실적은 아주 좋았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인데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합쳐서 순이익의 30%를 주주한테 돌려주는 주주 환원을 한다. 그래서 JP 다이아몬드가 이런 얘기를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금년에 어떤 그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올해 120억 달러. 여기가 이제 시가총액이 한 4천억 달러 되니까 시총의 한 3% 정도를 자사주 매입 소각, 미국은 반드시 소각을 하죠. 그래서 주주 환원을 하고 추가로 3% 정도 배당을 주니까 내가 JP 모건의 주주라면 한 6% 1년에 환원을 받는다.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올해 불확실성이 많고 경영진들이 상당히 챌린징한 한 해라고 했지만 미래 이익의 경영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JP 모건의 그 밸류에이션을 보면 올해 뭐 순이익이 한 50조 원을 훌쩍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올해 기준 퍼가 한 9배, 그 다음에 이제 PBR이 1.3배로 약간 그 저평가된 국면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익이 너무 많이 나고 매크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투자가들이 보기에 주가가 좀 저평가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도 한 3% 주니까 우리 성악개미분들이 은행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한 10종목을 내가 갖고 있으면 하나 정도는 금융주를 배당을 보고 장기적으로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좋은 데는 갖고 갈 만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부익부, 그러니까 여기 같은 JP 모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초인류 은행과 나머지 지역은행이나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부익부 빈익빈이 좀 더 심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우리 First Republic Bank가 이제 주가가 자금 인출 가능성 아니면 크립토 관련된 그런 그 뉴스 때문에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지역은행 이런 지역은행 커뮤니티 뱅크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First Republic Bank는 금년 들어서 주가가 90% 하락을 해서 지금 바닥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고 회복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떠한 그 시장의 인식 그런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여서 이것의 개선이 상당히 쉽지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08년에 제가 다녔던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마저 리만이 부도나고 나서 심각한 그런 생존의 그런 그 걱정을 월가가 많이 할 때 버핏이 구해줬죠. 버핏이 골드만삭스의 우선주를 50억 달러에 투자해서 3년 만에 한 60-70%의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워런트를 행사해서 여전히 골드만삭스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유일한 해결책이 문제가 있는 이런 지역은행들 몇 개를 패키지로 묶어서 워런 버핏이 우선주, 그러니까 배당을 되게 높게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그 세계의 가장 뛰어난 현인이 투자를 하면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체 리스크는 없고 대형은행은 오히려 좀 더 강해지는데 이 지역은행의 문제는 계속 상존하면서 시장을 조금 흔드는 그런 역할을 조금씩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월요일날 실적 발표한 찰스 슈왑,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 다음에 M&T, 이거 미국의 이제 중간 사이즈 은행들인데 여기서 무려 600억 달러, 한 90조 원의 예금 인출이 있어서 큰 은행들, 아까 말씀드린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이런 데로 이제 자금이 갔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전히 중형 은행들도 좀 뭔가 불안하고 제가 가령 뭐 기업의 CFO여서 자금을 이런 데 많이 예치를 했다면 당연히 저도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JP 모건 같이 큰 데에다가 예금을 맡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또 다른 뉴스는 핀테크가 좀 더 그 치열하게 이제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저축 계좌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열고 여기가 4.15%나 되는 높은 금리를 애플 카드 고객한테는 쉽게 그런 미국에서 이제 제시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플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런 식의 광고가 있습니다. 애플의 카드를 갖고 있는 고객들은 즉시 여기 미국은 보통 예금을 들려면 또 최저 그 잔액 한도도 있고 그래요. 한 2, 3천 달러, 5천 달러 되는데 그런 미니멈 요구도 없이 아무나 가입을 하면 애플카드 고객에 한해서 4.15% 예금을 준다. 그러니까 실제 조금 더 중형 사이즈나 작은 지역은행들은 점점 이런 그 경쟁을 또 직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그 배경, JP 모건 금융업종의 배경을 깔고 결국 미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금년에 경기 침체가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혹시 있다고 해도 아주 짧고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보고 그렇게 보는 결과 미 연준은 금년 5월에 이제 금리를 25bp를 한번 올리고 나서 연말까지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미국 경제가 다른 월가 전문가보다 좀 좋다고 보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의 주택 경기가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다. 두 번째,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계들도 여전히 재산 중에 가장 큰 게 주택인데 지난 10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고 401k나 이런 식으로 주식 들고 있는 게 물론 작년에 많이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평가 이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좀 살아나면서 미국 경제를 조금 뒷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가 심각하지 않고 마일드한, 그러니까 좀 안 좋아도 이제 그런 식의 그 경기 침체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 주가가 상당히 올해 들어서 좀 버티고 오히려 생각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자산을 볼 때 가격, 거래량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한 2배 올라서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한 20만 달러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한 2억 5천만 원. 근데 이제 작년 상반기에 한 42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10년 사이에 한 2배 올라갔죠. 한 10% 정도 조정을 받고 최근에는 1, 2월 달 저점을 바닥으로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보면 모기지 금리가 좀 내려왔고 왜냐면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왔죠. 여전히 임금 상승이 있고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 물론 이제 그 약간 대출 여건이 은행들이 문턱을 좀 높이면서 대출하는 조건이 좀 까다워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주택 경기는 좀 바닥을 돌아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코노미스트 자료인데 이거는 그 주택 시장의 거래량을 보여줍니다. 얼마만큼 집이 사고 팔았냐. 근데 여기 보면 빨간 그 선을 보면 미국의 주택 거래량도 바닥을 치고 지금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한 90% 되는 미국의 그 주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고정금리니까 내가 3%에 이미 그 고정금리에 빌려놨는데 내가 집을 여기서 팔면 6%의 이제 새로 금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을 매물을 축소, 공급이 이제 팔리는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자극이 돼서 매수할 사람은 좀 더 급하게 빨리 살려는 그런 그래서 수급이 균형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가격을 조금 바닥을 다지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펀디멘털하게는 제가 전에도 한번 사용했던 그림인데 미국의 금융위기와 최근에 보면 여기 이제 빨간 선이 개인이 집을 살 때 그 이제 차입을 한 그 금액인데 금융위기 때는 2000년대 초반에서 한 2008년도까지 빨간 그 실선이 급증하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서 금융위기 전까지는 집을 많이 샀고 이제 그것이 후유증이 돼서 이제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번에는 차입금이 거의 안 늘고 최근에만 조금 느는 모습 그러니까 부채에 의해서 공격적으로 미국은 집을 산 게 아니어서 우리 국내 영끌 상황하고는 많이 틀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은 이제 거주용 부동산인데 그쪽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일부 문제가 되는 상업용 부동산은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해서 그러한 리스크는 계속 시장을 조금씩 흔들겠지만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경기 침체로 빠뜨리는 그러한 초대형 악재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어떤 가정을 할 때 그러면 미국에도 주택업체들이 있어서 주택업체들의 이익 상황과 주가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미국에 상당히 똘똘한 그 중형 사이즈의 주택업체가 KB홈이라고 있어요. 국내 국민은행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도 작년 초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작년 6월 이후로 주가가 거의 60% 이상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실제 이미 미국 시장은 주택 시장의 회복을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실제 이 업체의 그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경영진들이 최근에 들면 약 상당히 업황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지만 왜냐하면 쇼룸에 최근에 방문자도 늘고 계약 건수도 늘고 그 다음에 주택을 계약했다가 이제 실제 계약을 했다가 주가 집값이 폭락하면 계약을 내가 그 선납한 걸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취소 건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펀디멘털하게 조금 수급이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국 경제를 무조건 낙관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 많은 비관론 자체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